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그림을 그리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피겨 커맨드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 개체를 다룰 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스탠다드 있죠. 웹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 그것 중에서 이제 구글 API를 써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내는 그리고 카파 시스템 속에서 그림을 그려내는 그거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백그라운드는 이게 이제 여기 2013년도네요. 세월이다, 세월. 지금 2024년도 아닌가? 11년 전이네. 구글에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구글 본사에 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그때 카파가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이제 개념화를 시켜가지고 그때는 이제 컴퓨터 어댑티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가 2010년도 근간에 굉장히 그 웹 2.0이라는 그때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이미지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고받는 거 있죠. 인터넷상에서 뭐 영상도 주고받고 그림도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이 규약이 통일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중구난방이었어요. 막 그림 그리려면 뭐 플래시 지금 아무도 안 쓰는 거. 예를 들어 뭐 플래시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둥막 이러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구글이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웹 2.0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컴포넌트가 되는 그것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빅데이터도 시작이 됐었고, 그러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고 관리가 되고 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구글에 가가지고 그리고 이 API가 무료로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 야, 당신이 만들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해주는 게 교육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아냐? 이런 그림 그리는 차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에듀케이션이나 러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그릴 수 있고 평가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컨텐츠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를 거다. 내가 그래서 심지어 니네들도 모를 거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뭐 잘난 척 좀 하고 떠들고 오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안 늙어간다 늙어가.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API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것도 구글 카파에서 만들고 있는 카파 2.0에서 만들고 있는 것도 저쪽에서 제공한 API를 형태로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최 교수님하고 홍 교수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저쪽에 있는 서비스랑 인테그레이팅을 시켜야 되는데 왜냐면 카파에서 처리하는 게 있고 저쪽 서비스 처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회사랑 하면 저는 그 회사의 시스템 속에서 프로그램 짜주는 역할을 안 해요. 그럼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 쪽에서 API를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주면 처리는 저희 쪽에서 다 끝나게 하고 그 처리가 된 것을 기계가 받아서 저쪽 시스템에서 받아가지고 가게끔 하는. 그러면 우리가 API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데이터를 받는 API 만들어주고 저희 서버에서는 처리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고 그쪽 API를 가지고 저쪽 서비스에 넘겨주는 형태로. 그래서 API라는 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계하고 일을 할 때 중간에 규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등하게 필요한 부분만 따서 쓰면 API를 부를 때만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GPT 키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GPT 엔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쓸 때만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근데 할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가치를 돈을 지불해야지 그 API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은 그 나름대로 토큰이라는 유닛으로 만들어 놓고 그 토큰당 과금을 해가지고 GPT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카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똑같은 토큰인데 토큰을 지불 용도로 쓰는 거고 카파는 턴당 돈을 내요. 한 턴이 되면 뭔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뭔가를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뭐 공짜 계정 쓰니까 뭐 영원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뭔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지불하는 용도로 계산을 하는 용도로 지금 카파 토큰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처리를 하는 게 그래서 value가 잘 들어보세요. 내 컨텐츠는 웹에 있는데 쓰고 보내고 받고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인테그레이팅 된 상태 있죠. 그러면 우리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가 없으면 은행이 없으면 결제가 안 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돈을 내야 되는데 가치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value가 내가 주고받고 하는 게 인터넷에 안 올라가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지. 주고받는 그 돈이라는 게 그래서 돈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개념 있죠. 머니를 머니 해도 머니가 좋잖아요. 그 머니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의 밸류로 옮기는 그 작업의 이노베이션을 비트코인이 해낸 거예요. 크립토 커런시가 해낸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에는 디지털이라는 게 뭐 갖고 있으면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무한정 복제가 되잖아요. 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한정 복제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에셋인데 내가 디지털 에셋의 무한정 복제가 안 되면서도 지불 수단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인간이 만들어낸 인벤션이라고 그게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 하는 역할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져 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어 왔었던 그 어떤 이노베이션보다도 잘 봐. 비트코인 이노베이션이 가장 큰 이노베이션인 거야. 그림, 텍스트 이런 거 아무짝에 필요 없어. 돈에 비하면. 결국은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치?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이런 걸 바라볼 때 대체 what a big deal? What a big deal? 를 잘 알아야 돼요. API도 결국엔 뭐라고? 돈하고 연결되는 거. 내가 사용할 때 뭘 지불 수단으로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API로 가고 뭐 대부분은 자바스크립트나 이렇게 짜여져 있는 뭐 꼭 자바스크립트를 쓸 필요는 없지만 뭐 다양한 거 많이 쓰지만 이쪽으로 갈 텐데 이게 스탠다드가 되기 시작했다. 자바스크립트는 스탠다드랑 마찬가지예요. 웹 스탠다드. 그래서 뭐 if 함수도 뭐 중간중간 if 함수는 여기는 넘어가고 if 함수 안 써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구글 차트라는 곳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API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리고 이게 학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GPT한테도.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카파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이제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구글에서 그릴 수 있으면 구글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가져와 가지고 내가 카파 시스템 속에서 쓰면 어떨까?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웹 베이스드니까 우리 카파 프로젝트는 갖고 오게끔 한 거예요. developer.google.com에 차트로 가시면 충분히 다 되고 뭐 그래서 그려놓은 그림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이거 테이블만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도 어째 그림 개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 놓으면 코드 이렇게 만들어 내놓으면 뭐 변수 값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요런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뭔 짓을 했냐 하면 요 그대로 있는 있죠. 차트라는 걸 그릴 때 요 안에 있는 값을 변수로 바꿔 가지고 해가지고 한 거고 테이블이 이제 여기 이제 div라는 곳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많아지다 보면 한 개체 안에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다 보면 div를 각각
어사인을 해줘서 지금 시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워크시트 안에서 그림이 4개 나오고 뭐 이런 걸 구현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div가 어떤 특정 곳에서 그림 하나만 그리고 할 때는 시드 함수가 필요 없으니까 이대로 따라서 그리면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그렸어요? 이거를 보고 앉아가지고 눈알 빠져라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샘플을 주고 뭐예요? 내가 데이터를 주면서 요 데이터에 맞게끔 요거를 코드를 짜줘.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좀 익숙해야 되겠죠. 요거는 샘플 코드 구글 가면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아 테이블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받아와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랜더마이즈도 할 수 있고 뭐 바 차트 같은 것도 그리고 그죠? 파이 차트 같은 것도 그리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구글을 가지고 파이 차트 그릴 수 있죠. 그다음에 카파 함수 안에서 파이 차트 그릴 수 있죠. 둘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둘 다 뭐라고요? 내가 프롬프트에다가 뭘 그리는 건지 함수를 디스크립션을 해주고 GPT한테 그려달라 그럴 수도 있고 세 개를 다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 각자 프로즈 앤 컨스가 있는데 자, 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저한테 최 교수님 뭐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요 워드 트리가 제일 좋아요. 저는. 가볼까요? 요 워드 트리라고 하는 함수가 그림 함수가 구글에서는 제일 좋아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대충 내가 카판에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워드 트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이 온톨로지 모형을 만들 때 그 지식이라는 게 뭔지를 표현할 때 제가 그랬죠. 지식이 구조적으로 지식의 핵심과 관계가 구조적으로 디지털라이징 돼서 딱 표현된 것을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온톨로지 모형이 뭐냐고 제가 한 2천만 번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자꾸 한자어로 바꾸려고 그래요. 지식의 핵심 구조 모형, 디지털 지식 핵심 구조 모형. 그럼 차라리 그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이게 온톨로지라는 거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배경은 안 하고 자꾸 온톨로지를 쳐다보면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영어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에이시아는 자꾸 한자어로 돼 있으니까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온, 톨, 로지 아무것도 없어. 지식을 모형화돼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뭐예요? 트리거나 테이블이거나 아니면 아주 나중에 가가지고 뭡니까 우리 덱처럼 그리는 거 있죠. 토폴라지컬하게 그리는 방법 외에는 인간이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다니까. 구조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놈 중에 하나가 테이블도 힘 세지만 트리랑 테이블이 굉장히 힘이 세요. 근데 트리를 그려주잖아요, 얘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트리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트리를 그리려면 이게 다 밀어야 되잖아. 오른쪽으로 밀고 당기고 뭐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트리를 그려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웃라인 위에서부터 쭉 떨어진 아웃라인 있죠. 아웃라인 형태로 트리를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핵심 구조는 뭐예요? 아웃라인이에요. 위에서 1장, 2장, 1.1, 1.2, 1.1.1, 1.1.2 이렇게 그리는 거 있죠. 그거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조화시키려면. 근데 그거는 그림은 아니잖아. 내가 그린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트릭으로 좀 테크니컬한 용어로 hierarchical subsump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이그젬플이 자동적으로 그려주는 게 요 워드 트리라고 하는 개체예요. 얘네들은 워드 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시작하는 게 뭐가 뿌리인지, 뭐가 잎인지, 어느 뿌리에서 이게 나온 건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직관적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죠. 인간이 파악하기가 쉽죠. 근데 이게 코드로 짜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 코드를 읽으면 기계도 파악을 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이 그림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고 인식을 하라 그러면 또 오류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림을 보고 사람은 그림을 보면 대충 인식이 되지만 기계한테 인식시킬 때는 뭘로 해야 될 것 같아? 뭘로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김성준 학생. 그치. 코드로 주면 더 확실한 거야, 이게 지금. 그거를 알아야 돼. 자꾸 막, GPT한테 그림 대충 그려가 던져놓고 분석하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정해질 거예요, 나중에. 그거보다는 뭐라고요? 이 그림을 그리는 그것을 코디파이해서 이 코드를 주고 분석을 하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가 돼 있는지가 구조적으로 룰이 딱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Cat is better than dog. Cat eats kitten. 이렇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그쵸? 각 조각 조각이 명징하게 표현이 돼야 안 돼요. 간단하게 되지. 이렇게 주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기는 작업인 거예요.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림을 이걸 갖고 가가지고 막 수정할 필요 있어? 얘를 수정하면 되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얘를 기계한테 그 말을 구현해 달라 그러면 돼. 요 구조로. 그럼 그림은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그릴 수 있고 이 그림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뭐예요? 텍스트로 설명해 주면 기계가 굉장히 많은 양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이미지로 주면 이미지만 망칩니다, 나중에.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간단한 건 하지. 복잡해지지 못한다니까. 게임이 안 돼. 그리고 내가 뭔가 그림을 그려달라 그럴 때 요런 형태를 주고 기계한테 요 부분만 요 부분에 대한 코드를 달라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고 나서 그림 그리는 건 쉽다니까. 근데 구글이 이걸 공짜로 이렇게 좀 완전 100%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그리게 해줬죠. 그죠? 실시간으로. 그림 그리는 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림 그리는 툴들은 많다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그런 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파악을 해낼 거고 해낼 건가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그걸 어떻게 돈으로 만들어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 교수님 하시고 되는 프로젝트 있죠. 크립토 커런시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 패턴을 찾아내는지 그런 거는 특정 애플 뭐그 이상은 저는 잘 모르니까 그걸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도구는 결국에는 뭐예요?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핵심과 요소가 잘 보이는 형태로 흐름이 잘 보이는 형태 구조화시키는 것. 디지털라이징으로 구조화되는 거에서 막 그냥 막 왔다 갔다가 아니잖아. 트랜잭션이 구조화됐어 안 됐어요? 그쵸? 그 정보가 구조화돼서 직관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을 온톨로지 모형화로 만드는 것.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면 사람이 보고 판단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이렇게 주면 사람이 판단하기 쉽나, 안 쉽나? 이걸 쫙 주면, 너무 많으면, 어렵지? 김성현 선생님 뭐, 쉽지 않지. 근데 그림을 그려주면 사람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빡빡 보이지. 야, 어디로 갔는지 빨리 판단이 되죠. 그 인지적으로 도움이 되잖아, 사람한테도. 그래서 기계와 이 전체를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으로 보셔야 되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 도구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뭘 도대체 도와주는 건지 그거를 근본을 아셔야 돼. 그냥 구글에 가니까 뭐 워드트리 그려줍디다. 거기서 멈추면 성장을 안 한다니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른다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 그림 그리려고 여기 앉아 있나? 아니에요.
그걸 차트 가르쳐 주려고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그래서 해보면 이 코드를 가지면 이제 아까 했었던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카파 안에서도 뭐예요? 그래가지고 풀 텍스트 하면 우리가 그리잖아. 예를 들어서 놓고 하면 이제 뭐 지금 있는 거 가지고만 그리면 이렇게 처음에 에러 나는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줘. 그럼 뭐 라이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쭉 뿌리를 타고 진행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음번에는 이 코드가 있죠. 뭐 하면 될까?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야. 뭐 결과는 이렇게 T1을 할까? 여기는 뭐예요? 라이프에 대한 거를 그렸잖아요, 얘가. 이게 딥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얘는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이거젠플 코드 줬잖아 우리가, 그치?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이런 이거젠플을 가지고 뭘 만들어 준 거야? 이거젠플을 가지고 캣에 대해서 그려줬죠. 예. 코드를 짜준 거잖아. 예. 이때는 고양이에 대한 것으로 바꿔서 짜줬죠. 그죠? 지금은 뭐 약간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뭐 바꿔봅시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바뀐 거예요? 이제 0부터 요 밑에 것만 바꾸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좀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하면 더 잘 됩니다. 이 코드 누가 짜준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고, 그쵸? 이때 시작해가지고 domesticated고 캣에 대한 이게 뭐냐면 캣이 무언가에 대한 온톨로지컬한 모형을 코드를 짜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 에일리언한테 도대체 고양이가 뭐야? 고양이가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 인간이 고양이가 뭔지 설명을 할 때. 고양이는 동물인데 뭐예요? 동물이 굉장히 많은데 매물 중에 하나야. 어? 포유류야. 포유류인데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개도 있고 카니스 쪽으로 가면 개가 되는 거고 로던트 쪽으로 가면 쥐새끼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플래니스 중에서 도메스틱 캣이 있고 와일드 캣이 있어. 와일드 캣은 또 타이거나 라이언이나 뭐 치타 뭐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 집에 있는 메이어는 뭐야? 도메스틱 캣이야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양이가 뭐냐고 표현하려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아니 이렇게밖에가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이게 뭐야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근데 이렇게 그려주면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 있어 보이지. 그지? 안에 들어가는 건 뭐였다고? 요거 짜주는 거였다고. 근데 이게 이 표를 사람이 짰어요? 기계가 짰어요? 요 안에 들어가는 핵심을. 기계가 짰지.
이제 그래서 파워풀해지기 시작한다고. 실시간으로 그림 그려낼 수 있지 이제. 요거만 짜달라 그러면. 그제? 그럼 요거를 어떻게 짜는가에 대해서 샘플 보여주고 하는 프롬프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진짜 돈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GPT를 어떻게 써가지고 large language 모형을 어떻게 써서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연결해서 정말 돈 되는 걸.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할 거 많아요. 이게 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부터 시작을 하는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어떻게 클래시파이가 되는지,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무슨 처방이 필요한지,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대부분 이 그림의 하나의 어떤 이그젬플에 불과하다고. 인간이 뭔가를 표현하는데 뛰어봤자 요한이에요. 2D 안에서 표현하는 게 이런 거밖에 안 되지. 테이블이거나 트리거나 어떻게 표현할 건데. 핵심과 구조가 잘 보이게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쫄 필요가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GPT를 쓰는 파워는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내가 이거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구조화가 잘 돼 있어서 GPT한테 이거를 짜달라 그래도 고양이가 뭔지 짜달래도 거의 쓸만하게 짜준다라는 거예요. 얘를 짜주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워드트리 했고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죠. 이거 hierarchical relationship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한 거예요. 이게 온톨로지를 하는 그 온톨로지 모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폴로지컬한 거랑 hierarchical한 거랑 is a 그다음에 part of 이런 것들 다 테이블한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지식 모형 할 때 따로 한번 이야기. 근데 이걸 보면서 윤경 교수님과 내가 다 해봤을 거 아니야. 보면서 다 가져온.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야 되면 이거 구글 여기 가가지고 쭉 다른 것도 보시면 돼요. 또 다른 것도 보면서 이런 게 많이 있구나. 구글 차트 가가지고 클릭해서 보시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이게 왜 빠졌을까를 잘 모르겠어. 왜 빠졌을까가 잘 모르겠는데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구글에 안 해놓은 거야.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왜 안 했을까가 있고 왜 최 교수는 왜 이게 이다지도 중요하다고 하는가를 캐치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구글에서 이렇게 많은 차트를 만들면서 그 차트 왜 안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진짜로 중요하게 하다고 생각하는 차트가 레이더 차트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레이더 차트가 이건 제가 한 말인데 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레이더 차트는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최 교수가 왜 레이더 차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스코링이나 메저먼트 쪽으로 넘어오면요. 결국엔 크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수치화시켜서 그 수의 크기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도대체 1이 뭐야? 0.5가 뭐야? 0.7이 뭐야? 3이 뭐야? 그 수로 넘어오면 그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걸 할 일이 많아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도대체 네가 말하는 1이 뭐야? 2가 뭐야 도대체? 거기에 대한 의미, 거기에 대한 그 수치화시키는 consistency, 그 다음에 validity, interpretation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measurement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아 진민쌤, 한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말 그게 흔들리면 그게 우리가 아우라가 뿜뿜 안 나면 이상한 통계짓 하면서
할 줄도 모르면서 통계 껄떡껄떡대면서 승부 걸라 그러지 마세요. 통계 못해 수학이나 딸려서 승부가 안 나. 컴퓨팅 좀 잘해? 그러니까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잘하는 거지. 수학 잘해?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잘하는 거지. 통계 잘해?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좀 하는 거지. 데이터 사이언스 잘해? 그러면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좀 한 발자국도 벗어나면 경쟁력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디든지 경쟁력을 가지는 거는 뭐냐면 메저먼트 스코어링이 진짜 강해야 돼. 그게 그러니까 수치화 시키는 곳에서 진짜 강해야 돼. 마이너스 1이 뭐야? 1이 뭐야? 그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거기가 빠삭해야 돼. 빠삭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다루는 게 뭐예요? 도대체. 결국에는 잘 보면요. 0이 뭐야? 1이 뭐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도대체 0라는 게 뭐야? 이 스케일에서. 도대체 1이라는 게 뭐야? 그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전부 다가 없다라는 게 뭐고 있다라는 게 무엇이며 그 중간에 있다라. 그럼 0은 뭐예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약간 레이쇼 스케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인터벌 스케일이 위험하냐면 0이 아무거나 돼도 되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definition of interval scale이 뭡니까? 0가 아무거나 돼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그냥 정하는 데가 0잖아. 그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터벌에서 놀지 말라니까 0의 의미가 확실한 곳에 놀. 그게 평균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게 1은 뭐야 그러면? 네가 말하는 메저먼트에서 그래서 0과 1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스코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0 따로 1 따로 존재 안 합니다. 1이 있다는 얘기는 1이 확실하다는 얘기는 0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0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1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게 확실하려면 있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있다라는 게 확실하려면 없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 말장난하는 것 같지? 내가 지금 성준쌤 내가 말장난하는 것 같지? 없는데 어떻게 있고 있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고. 개념이 둘 다 확실해야지 있고 없고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게 0과 1로 표현된다고 우리 쪽에서는. 그런데 교수님 알았어요. 0가 뭐고 1인지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간값은 뭐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수치화는 뭐냐면 없고 중간이거나 1이거나 그 중간에 있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떨어집니다. 메저먼트는 0와 1과 그 중간에 어떤 값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비교로 떨어진다고. 대부분의 수치는 빵에서 1, 그 사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값의 비교로 떨어져요. 그래서 멀티 디멘셔널하게 없는 것과 있는 것, 맥시멈과 미니멈 그 사이의 어떤 값들의 비교는 레이더 차트로 끝납니다. 모든 것들이 레이더 차트인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베스트로 표현하는 게 레이더 차트라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구글 API에 레이더가 없네. 구글 API 레이더 차트가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트인데 우리한테. 물론 히스토그램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보다 얘가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더 이쁘고 더 직관적. 똑같은 거 히스토그램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준쌤?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히스토그램보다도 얘가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이콜로지컬한 도메인에 있어서는 absolute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사이콜로지컬한 도메인에서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건 뭐야? 제일 적은 거, 제일 큰 거, 그 중간값, 그 값들의 비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바 차트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바 차트 말고도 이 레이더 차트를 잘 다룰 줄 알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희 쪽에서는 뭐라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네, 여러분들의 실력은 이제 뭐예요? 1, 19, 18, 18은 뭘까? 중앙이 어디고? 끝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갔는데 여기서 1은 뭐야? x축이 1이고 19에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만큼 가고 18만큼 가서 사각형을 요 안에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쭉 표현해주면 10, 20, 20 이렇게 숫자를 표현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 되면 하나, 둘, 다, 일곱, 여덟, 9개 도메인이죠. 그 숫자들로 이게 표현이 됩니다. 천천히 보시면 어렵지 않게 다루는 방법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9개 숫자로 뭐야 표현이 되는. 레이블 놓고 하는 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고 학습시키면 어디가 다미네이트 돼 있고 뭐 MBTI를 만들든지 예를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 수치화 시켜가지고 결국에 다미네이트 돼 있는 거 보고 그죠. 그다음에 툴 레이어 하는 거 하고 하면 거의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데 구글 차트 잘 하시고 그다음에 카파 커맨드에도 뭐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피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요 레이더 차트 있는 거 하고 만약에 어떤 특정 차트가 만들고 싶다. 구글도 없고 하면 그럼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수님께서 최경숙 교수님께서 이 패턴이 있는 특정한 게 딱 정해져서 아이 카파에서 하나 이거 라이브러리를 만듭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예를 크립토 커런시 패턴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서 그리는 거예요.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그리게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수학이 굉장히 필요해요. 작아지고 로케이션도 자동적으로 잡아야 되고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면 정의만 잘 되면 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 뭐예요? 기계가 이 그림을 코드로 코디파이 해서 주면 이해도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사람과 기계가 협업하는 그 구조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걸 잘 다룰 수 있을 때 이거 지식의 표상이잖아요. 결국에는 지식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표상이 사람만 이해하는 지식의 표상이 아니라 기계와 사람이 협업을 잘하는 지식의 표상을 다루는 사람이 이 게임은 이깁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조금씩 해보 이런 것도 그려보고 하시면 되니까 넘어가시죠. 감사합니다.